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조선 숙종대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숙종대왕은 아버지 현종은 효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숙종 본인은 현정과 정씨를 부인 명성황후 소생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성정성을 끌릴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활용점정으로 외채과 관련된 트러블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부계와 목에 모두 완벽한 정성을 타고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현적이 있는데 정확히 따지자면 현적이 태어날 때의 세자는 서현사의 세자이니 원손이로 태어난 것은 아니고 세자와 끝이와 관련한 효적의 원죄가 남아 예성 논쟁이 발생하고 현정 자신 또한 비교적 여조라 했습니다. 조금 격이 딸린 면이 있습니다. 아들인 경정도 장계비 중재에서 폐위되어 사사당했으므로 적절하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숙청의 막강한 안건은 왕이 오를 때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완벽한 정통성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통과 질서를 강조하는 조선 왕조에서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정통성 면에서 완벽한 그런 왕권을 눈치 보지 않는 제 마음대로 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을 손바닥 안에 가지고 노는 황국이 그렇게 많이 이러는 것도 이런 완벽한 정통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출궁당한 희빈 장씨의 공은 간척한 인왕에게 명성황후가 남긴 인왕후가 출궁당한 희빈 장씨를 불러들이자고 간청하였습니다. 명성황후는 며느리에게 숙종의 성격을 언급하며 반대하였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현왕후의 간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폐위비 윤씨를 출궁하면서 실교제약을 모토로 조선의 여성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왕은 왕비의 등보를 지킨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숙종에서 성운을 입고도 특별 상봉이나 호봉이 잘 받지 못한 궁녀에게 첩지를 내자고 간청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명성황후의 출국 나간 희빈 장씨도 다시 입궁시키자고 간청하였습니다. 이후 인왕후의 주장이 간첩되어 명성황후가 사망하자 간택령을 내려서 부르는 방식으로 희빈 장씨는 다시 입궁합니다. 영군의 신봉이 맹빈 박씨로 이 시기에 특별 상봉을 경처합니다. 풍문에 의하면 부왕인 현정에게 후음이 없는 이유가 명성황후의 독선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는 일이 잦은 숙종을 보고 명성황후는 항상 불만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느끼던 숙종이 자연스럽게 합병을 얻었습니다. 합병의 향으로 선정까지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신경성 사람이 과다한 스트레스에 휘달려 스트레스성 질환을 얻은 상황 같습니다. 드라마의 영향으로 희빈 장씨는 악녀이고 숙종은 희빈 장씨에게 현혹되어 서강지체를 벌인 왕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숙종이 다혈질에 사리 변별을 하지 못하여 여러 문제를 일으킨 왕이라는 사실은 여러 기록으로도 확인이 있습니다. 숙종도 자신의 포괄 성격을 인지하여 자신의 성격과 병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이 합병이 뿌리내린 지 이미 오래고 나이도 시의 날이 갈수록 깊은 고질이 되어 간다. 그래서 사람들 일시적 질환을 고치기 쉽지만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합병이다. 오랜 시간 일하면 하염이 위로 한겨울라도 손에서 부채를 놓을 수가 없다. 숙종의 아들인 영조도 산정에 시달린 점을 감안하면 조선으로부터 유지된 신경성 유발한 스트레스성 질환이거나 방광의 질환이 유전되어 통증이 만성화되자 성격의 포악에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가 원하는 성격인 반면 어머니는 조선의 왕비 중에서도 가장 강직하다고 평가받는 왕비이니
숙종의 성격은 모에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병성황후는 1675년 허종의 어머니 임평대군의 아들이자 숙종의 상석인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이 내시들을 신복으로 만들고 내한들과 감독하여 아이를 낳은 이후로 탄핵당한 홍수의 변이에 일어났다. 실험청정을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대진으로 행치하며 통곡하는 무리를 빚었다. 명성황후의 아버지는 김우명이 삼형제의 행각에 드러나자 앞장서서 삼형제를 탄핵하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오히려 삼형제와 남인에게 모고죄로 처벌받은 이익에 몰린다. 신하들도 사익있지 못한 행동이라고 명성황후를 비판하였다. 1688년에 희빈장씨가 경종을 출산하였다. 희빈장씨의 어머니가 가마를 타고 입궁하였다. 이를 목격한 사헌부의 말단 직책인 직원들이 희빈장씨의 어머니가 탑승한 가마를 부숴버렸다. 부서진 가마는 옥계라는 지붕이 달린 조선명 가마로 조선의 법에 의하면 정산품 이상이 걸린 당선관에 의해서 가족이 타는 가마다. 법을 지킨 것이지만 이 사태를 들고 경나은 숙종은 소유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다. 숙종의 명령을 뒤늦게 인지한 신하들이 겨우 더 말려서 공문은 중단되었다. 은검부에 들어가서 공문을 받던 신하들은 이 명을 고문으로 삼아간다. 당시에 상권물도 가마를 타는 등 암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법이었으나 원칙에 기가하여 법을 정의하면 희빈장씨의 어머니가 딸의 의시를 등에업고 주제를 넘는 짓을 하였다. 신하들이 그 시험 반발이 이어지자 숙종도 마지막에 물러서서 법을 지킨 신하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면서 신하들에게 상을 하사하고 이 사건을 지적한 대관들을 칭찬했다고 한다.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걸리지 않는 잔혹한 변부를 챙기지 않는 숙종이다. 법대로 이를 처리하는 신하들을 죽인 것을 희빈장씨의 환심을 사려고 한 일이며 희빈장씨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적인 송시열과 서인들을 숙청하는 의도였다고 본 시각이 많다. 그래서 서인의 수장인 송시열이 싸움하자 숙빈 최씨를 이용하면서 희빈장씨를 외면한 것이다. 계빈 인형하마저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행동을 권하며 피해서인으로 만들고 희빈장씨를 종전으로 삼았다. 5년 후 희빈장씨 가치가 사라지자 다시 인현왕후로 왕비로 삼면서 인현왕후는 다시 왕비로 포기되었다. 피해서인 시절에 얻은 병이 악화된 인현왕후는 포기되고도 7년 후에 사망하고 간다. 이에 숙종은 인현왕후의 죽음을 희빈장씨 저주로 돌리고 사약을 내린다. 숙종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일이 없고 오로지 사건의 연예를 남에게 돌리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왕이자 군무술수의 영인이다. 양국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난한 신하들도 가차없이 사약을 내렸고 왕비라는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아들인 경전 3대 엉망을 만들었다. 인현왕후 5년은 길고 여러 번 폐서인 생활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희빈장씨는 인현왕후를 저지했다는 증거도 고문으로 인한 공자들이 거짓 자백인데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가차없이 사약을 내렸다. 희빈장씨가 사약을 받고 5살 때 당시의 경종은 어린이도 아니고 충분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14세였다. 현대 기준으로도 서양이나 동아시아나 14세의 부모가 사망하는 건 비극적인 일이다. 더군다나 숙종도 14세에 즉위하면서 진정한 한 유능한 군주이므로 14세의 경종도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다. 숙종이 얼마나 잔혹한 왕인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인현왕후가 먹물없이 배회당하고 송시열과 김상을 비롯한 서인의 건물들이 왕의 뜻에 반한 이유로 사사될 정도로 잔혹함이 심한 기사항목은 대왕대비인 정렬항후가 사망하고 1년 후에 발생한다. 정렬항후가 숙종과 피가 섞이지 않는 정조 할머니라 했지만 어머니의 명성항후가 사망한 이후 왕실 최고 어른자 대왕대비인데 그런 정렬항후의 성중에
확실한 명분 없이 시정 점호상을 시인은 인연을 피하고 신하들을 서사하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자제한 것이다. 정당한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교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객관적으로 봐도 비정하고 인륜을 적은 행위이다. 그래서 숙종은 당대의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았어도 숙종의 면모를 아는 당대의 신하들과 현대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군으로 인식할 수 없는 왕이라고 볼 수 있다. 숙종은 연산군과는 다르게 정치력은 뛰어난 왕이다. 연산군이 눈에 보이는 대로 짓밟으며 마음에 들지 않은 신하를 사약을 내리고 가족도 억압하였다. 숙종은 어지간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만 사약을 내리고 가족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제2 말기에는 왕의 의무에도 무관심하며 사치와 학령에 물든 여성과 달리 숙종은 왕의 의무를 절대 잊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과 무관한 인물은 억압하지 않았다. 연산군이 국정을 방치한 기간은 2년 남짓이지만 단기간에 저지른 주태로 내심이 암전이 돌아서서 폐위당한 반면 숙종은 40명을 제외하면서도 숙종으로 발목이 잡힌 사례가 없다. 포악하지만 정치력은 연산군보다 숙종이 더 뛰어나다. 숙종이 무자비하게 숙종을 탄핵하며 연양을 폐위시킨 시기가 기사 항고를 벌린 1689년이다. 이 시기에는 숙종이 정정호이자 왕실의 최고 어르신 정렬항우까지 사망하여 왕실 의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 연산군은 노션 정모인 인수대비에게 대놓고 불순한 은행을 저지르고 정모인 정현항우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한 탓에 결국 정현항우와 반정 세력에게 폐위당하였다. 적중 정모인 정현항우가 사망한 후에야 숙종을 시작한 숙종은 정치력이 더 뛰어난 왕임을 알 수 있다. 제20년 갑술항국으로 다시 6년 만에 남인을 내몰고 서인으로 정권 교체를 하였다. 제27년 신사의 옥으로 남인 전전 세력들마저도 모두 박살냈다. 소론의 영역이 약화되었고 이는 곧 소론의 영역이 강해지는 것으로 연결됐다. 이것으로 남인은 몰락을 넘어서서 제기불능 상태로 전락하였다. 이건 어찌 보면 갑술항국의 소편이라고 볼 수 있다. 숙종이 찾은 한국과의 신권을 옹두르는 정치를 한 탓에 몸이 약한 경쟁에 지급하면서 전국은 피를 피로 씻는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비밀의 싸움이 됐다. 독사설과 영모가 행행하였다. 영려주의 이후에는 점점 소수분당의 일당 독재와 영상으로 전개됐다. 결국 영조 정조 시대에는 탕평책을 밀어붙여야만 하였다. 사실 탕평책이라는 이름은 숙종이 군역법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만들었다. 숙종은 또 기본적으로 신하들을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았던 것 같다. 숙종 17년엔 우의정 김덕원이 어린 봉제원 4시의 대왕들을 듣고 인조대왕과 효정대왕의 검려하셨습니다. 대왕께서 좀 검량하시라고 하였다. 숙종대왕은 네가 감히 선적의 일을 그것도 천한 4시 말을 들으면서 나를 능미라는 식의 말과 함께 오래전에 사망한 그 내시는 일가 친척들과 함께 4시 명단에서 삭제되었다고 한다. 본인은 단칼에 파직을 하였다. 영의적으로 그러되 주변 신하들이 다 싹싹 비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바로 그해 그동안 당적이 심해 그만큼 폐당이 없는데 그런 거 다 없애미라는 율시도 있었다. 이렇게 숙종의 피튀기는 한국을 일으킨 끝에 세자시로부터 미워했던 생인의 영수 송시열에게 결국 사약을 내려주고 했다. 이로써 숙종의 정조부, 인조, 조부, 효정, 부천 현정까지 내리 3명의 선대의 왕을 섬긴 거물 정치가 송시열도 벌써 없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송시열은 할아버지인 효정을 둘째 아들이라 못을 받고 그 부인 인성왕후에 대해서도 대공복성을 폈다. 이런 적자적소녀로 여지른 숙종의 정통성을 건드리게 되는 일이니 좋아할 리가 없었다. 그리고 송시열의 세자 책봉 반대는 다른 사람 반대로 여기기에는 문제가 있다.
송시루 같은 정치 거물이 세자 책봉에 반대한다면 혜자의 정통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다만 이런 일을 했던 숙장이 정작 죽을 때 경종의 정통성을 크게 훼손해서 노로로 하여금 경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끔 만들기 한편으로는 역사의 아니라입니다. 오늘은 파악했지만은 그래도 정치력이 있는 숙정대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에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